성숙 차원과 유형 차원의 상호작용. 그림 4-1은 많은 분석적 지향의 치료자들이 환자의 성격 구조를 분류할 때 암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시각화한 것이다. 발달 수준을 나타내는 축은 성격 조직의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누어 있으나 실제로는 연속선이다. 다만 차이의 정도가 충분히 커지면 범주 간에 서로 종류가 다른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 모두는 성숙 상태의 측면에서 부침을 보인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건강한 사람도 일시적으로 정신병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고, 가장 망상이 심한 정신분열증 환자라도 아주 멀쩡한 순간이 있다. 축의 수평선을 구성하는 다양한 유형적 범주들은 이 책의 뒷부분에서 체계적으로 다루겠지만, 이미 독자들이 많이 들어본 것들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5장과 6장에서는 방어의 개념을 먼저 상세하게 다룰 것인데, 유형을 나타내는 축에서의 각각의 범주가 특정 방어의 습관적 사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수평, 유형 축의 각각의 범주마다 정신병으로부터 건강한 수준에 이르는 모든 수준의 성격 병리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각각의 발달 연속선에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 좀 더 원시적 방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범주에서는 사람들의 분포가 정신병 수준의 하단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부인과 투사에 의존하는 편집증 환자들은 발달 축의 낮은 쪽에 있는 경우가 더 흔할 것이다. 보다 성숙한 방어에 의존하는 유형적 범주에서는 신경증이라는 반대 방향으로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예를 들어 강박사고적인 사람들은 정신병보다는 신경증 수준의 병리를 보이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단순한 성격 양식이 아니라 DSM의 성격 장애에 해당될 만큼 부적응적인 성격 패턴은 대부분 경계선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인간의 다양성을 증언한다. 자아 발달과 정체감 통합을 높은 수준에서 이뤘지만 불안을 주로 원시적 방어로 다루는 사람들도 있다. 다시 심한 편집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예로 든다면 성격은 분명히 편집적이지만 높은 수준의 자아 강도와 개별 인간으로서의 분명한 존재감, 정교하고 통합된 정체감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을 우리 대부분은 떠올릴 수 있다. 이들은 탐정이나 비밀요원 같은 직업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직업에서 편집증 성향은 장점으로 작용한다. 비교적 건강한 신경증 수준의 편집성 성격을 가진 사람은 대개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는다. 편집증이 원래 그렇다.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신경증적 편집성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러 와서 정신보건 통계에 포함되는 빈도는 성격 구조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이는 각각의 유형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정도, 희망을 갖는 성향, 물질이 아닌 정신적인 유익을 위해 돈을 쓰려는 자발성 등과 같은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지와와 같은 성숙한 방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현실 검증력, 개별성의 자각, 정체감 통합, 대상관계 등에서 많은 문제를 지닌 사람들도 있다. 비교적 건강한 강박사고적인 사람들을 정신병적인 강박사고적인 사람들보다 더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입원 시설에서 접수 면접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지와 경향이 도를 넘어 망상에 이른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임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내담자의 유형적 범주보다는 전반적인 발달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심리적 건강의 중요한 한 측면이 방어의 융통성이기 때문에 발달 수준이 높을 경우 하나의 순수한 성격 유형만을 보이는 사람이 드물다. 하지만 평가를 할 때는 이 두 영역이 모두 중요하며 이 점은 7장부터 15장까지 다루게 될 감별 진단에서 예증될 것이다.